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던 생산 라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인간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는 소식이 새벽 4시에 전해졌습니다. 수십 시간 동안 이어졌던 협상은 끝내 평행선을 달렸고 노조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파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소름 돋게 만든 건 협상이 깨진 직후 삼성 내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단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사람 없이도 공장은 돌아간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천 대의 장비와 AI 기반 물류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자동 공정이 사람 대신 생산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조차 예전 같은 파업 효과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과거 제조업에서는 사람이 멈추면 공장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빠져도 로봇이 움직이고 엔지니어 몇 명만 남아도 라인은 계속 돌아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단순히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제조업은 지금 사람 없는 공장, 이른바 다크팩토리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과연 이번 노조 사태는 단순한 임금 갈등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일까요?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바로 성과급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금까지의 성과급 구조가 지나치게 불투명했고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구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제도 자체를 완전히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일부를 특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해야만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갔던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과를 내도 외부 상황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 노조 측에서는 회사가 책임을 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숫자가 바로 45조였습니다. 온라인과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삼성 노조가 45조를 요구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퍼지기 시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양분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에서 그 정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반대편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소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평생 모아도 힘든 돈을 성과급으로 요구한다는 댓글들이 확산되면서 갈등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분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삼성은 HBM, AI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 등 글로벌 생존 싸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특히 TSMC와의 기술 경쟁은 하루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까지 공급망 전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내부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삼성전자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협상이 길어질수록 회사 내부에서는 오히려 자동화와 AI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사람보다 시스템 안정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는 노동자와 회사의 싸움을 넘어 인간과 AI의 자리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총파업이 벌어지면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는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조립 인력이 빠져나가면 공장은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조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제조 공장이지만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미 상당 부분이 인간보다 시스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조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천 대의 초정밀 장비들이 동시에 연결돼 돌아가고 웨이퍼 이동부터 온도 제어, 화학물질 주입, 검사 과정까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최신 생산 라인은 AI 기반 물류 시스템과 자동 반송 장비가 공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순히 일부 인력이 빠진다고 해서 공정 전체가 바로 멈춰버리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장은 사람보다 장비를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갑자기 라인을 세우면 장비 안정성과 수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핵심 공정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은 환경 안전 규제가 매우 강합니다. 특수가스, 화학물질, 전력 설비 관리는 파업 중에도 법적으로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생산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산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생산량 감소가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적 충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일부 시장 조사 기관들은 생산 감속률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매출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 노조 사태가 과거 제조업 파업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멈추면 공장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사람이 빠져도 시스템이 계속 움직이는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공장은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고 기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장 안을 채웠습니다. 야간조 교대 시간에는 편의점 불빛이 켜졌고 퇴근 시간에는 식당과 상권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황금기는 결국 사람이 움직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라인은 움직이는데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로봇과 AI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말 그대로 불이 필요 없는 공장입니다. 인간이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조명조차 최소화되고 생산 라인은 24시간 AI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입니다. 웨이퍼 이동, 공정 검사, 물류 운반, 온도 제어, 불량 감지까지 모두 자동화됩니다. 사람은 점점 현장에서 사라지고 모니터 뒤에서 시스템만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 방향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극단적인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기계가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피곤해지고 실수를 하지만 AI 시스템은 24시간 같은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과 수율을 극대화하려면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공정에서는 이미 인간의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이 관리하던 물류 이동을 이제는 무인 반송 로봇이 대신하고 있고 AI는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신호를 먼저 감지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생성형 AI까지 생산 관리 시스템에 연결되면서 과거 숙련 엔지니어들의 경험 영역까지 데이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베테랑 직원 감각으로 해결하던 문제를 이제는 AI가 먼저 경고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는 단순 노동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로봇은 반복 작업만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는 생산 최적화, 품질 분석, 공급망 예측, 유지 보수 판단까지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 노동뿐 아니라 화이트 칼라 영역까지 동시에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제조기업은 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노조 갈등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파업 리스크가 커질수록 사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 노조 사태 이후 자동화 투자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아마존은 물류센터에서 수만 대의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 제조업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람 없이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복 업무와 단순 운영 직군일수록 자동화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 감소와 외주 축소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AI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화려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누군가의 일자리와 삶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인간보다 효율적인 시대가 온다면 미래의 공장에서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필요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삼성전자 노조 사태를 보면서 파업 때문에 생산이 얼마나 줄어들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가 더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루 이틀 생산 차질이 아닙니다. 고객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 진짜 위기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단순한 경쟁사가 아닙니다. TSMC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공급 안정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서버용 AI 칩 하나만 공급이 늦어져도 수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일정이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가격보다 절대 멈추지 않는 공급망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파업 뉴스가 계속 해외로 퍼지게 된다면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생산 차질이 크지 않더라도 혹시 모른다는 리스크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번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고객사들은 매우 빠르게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결국 TSMC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제품만 바꾸면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고객사와 수년 동안 공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설계 최적화를 맞추며 함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다시 말해 거래처 하나를 잃는다는 건 단순한 주문 감소가 아니라 미래 기술 협력과 시장 영향력까지 동시에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생산 유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는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고객들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분위기는 분명 혼란스럽습니다. 노조 갈등, 파업 가능성, 글로벌 경기 불안, 그리고 TSMC와의 치열한 경쟁까지 겉으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끝없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반격의 카드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은하노 공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공정 미세화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전쟁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수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시장을 잡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생산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AMD, 메타,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2나노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질수록 전력 효율이 중요한데 삼성은 GAA 구조 기반의 차세대 공정을 앞세워 이 부분을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생산은 사실상 TSMC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 병목 현상도 동시에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원하는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 일정까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TSMC 외에 믿을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해졌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 수율 문제와 기술 안정성 우려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 내부에서는 2나노 1세대 공정 수율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차세대 공정 안정화 속도 역시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차세대 칩 생산 과정이 중요한 테스트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준비하는 반격은 파운드리만이 아닙니다. HBM과 AI 메모리 시장 역시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삼성 역시 차세대 HBM 경쟁력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향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삼성은 끝난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혼란은 AI 시대를 위한 거대한 체질 전환 과정일 뿐일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위기를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의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TSMC가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존재였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대부분 TSMC로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는 점점 한쪽으로 실제로 AI 반도체 붐이 시작되자 TSMC는 사실상 전 세계 첨단 AI 칩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공급 부족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독점 구조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단 하나의 공급망에만 의존하는 것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대만 해협 리스크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AI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들은 TSMC 외의 선택지를 절실하게 찾기 시작했고 그 순간 다시 삼성전자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나노 공정과 GAA 기술을 앞세워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단순 성능보다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삼성은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미국 진영 반도체 전략의 핵심 카드 중 하나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버느냐 수준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반도체를 장악하는 기업은 미래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봇, 군사 AI, 클라우드 산업까지 모두 연결되는 거대한 생태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과 TSMC의 경쟁은 곧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과 중국까지 얽혀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그 생존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 이유는 단순히 노조 이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훨씬 더 거대한 불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갑자기 강해진 배경에는 BOJ, 즉 일본은행의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부근까지 올라가자 기술주와 반도체주에는 강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엔 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금리가 매우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린 뒤 미국 기술주나 한국 반도체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자들은 빌린 돈을 다시 갚기 위해 위험 자산부터 급하게 팔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2024년 여름과 비슷한 충격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 기술주입니다. AI 시대 최대 수혜주라는 기대를 받던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글로벌 자금 회수의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급격히 강해졌던 것도 이런 불안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시장이 단순히 기업 실적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 호황 금리, 미중 갈등, 일본 금리 인상, 미국 국채 시장, 글로벌 공급망까지 모든 변수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와 한국 증시는 이제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 변화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거대한 호황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그 거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가? 과거 한국의 제조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던 청년들, 교대 근무를 반복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노동자들,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믿고 버텨왔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익숙했던 풍경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명이 움직이던 생산 라인을 이제는 몇 명의 엔지니어와 로봇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AI는 사람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봇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곧 필요 없어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청년층과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반복 업무와 단순 운영 직군일수록 자동화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 축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 청년들은 이제는 열심히 준비해도 공장에 들어갈 자리 자체가 없다는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해도 누군가는 정규직으로 남고 누군가는 가장 먼저 밀려난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습니다. AI와 로봇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한국 사회 전체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살아남기 위해 AI와 자동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과연 진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AI는 삼성을 다시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일자리와 미래를 조용히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의 변화는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이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 평생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대기업조차 사람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단순히 스펙 경쟁을 넘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 느끼는 건 기술 발전은 결국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든 테슬라든 아마존이든 전 세계 기업들은 결국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에 사회와 사람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한국이 AI와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술만 바라보다가 노동과 인간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제조업 구조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장은 더 조용해지고 사람보다 AI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